안녕하세요. 개발한 약사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 댓글로 이제 코딩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두뇌 훈련이나 아니면 공부들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발단은 이제 컴퓨터 전공 수업을 꼭 들어야 되냐, 그리고 수학 교양 과목 같은 게 도움이 되냐, 이런 거였는데요.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, 수학 공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. 두 번째,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맥킨지적 사고방식이랑 페르미추론을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좀 잘하는 편인데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된다. 그 다음 세 번째,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. 이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수학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이산수학, 그 다음에 통계 확률, 그리고 뭐 중등이나 초등으로 치면은 사고력 수학, 이런 것들을 좀 잘하기도 하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. 초, 중등 경시반이랑 그 다음에 과학고 입시반, 그 다음에 과학고에 합격해서 합격 전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선행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. 과학고 합격생들까지. 그래서 이제 좀 수학은 좀 익숙한데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. 뭐 이산수학, 확률 이런 거는 거의 즉각적으로 알고리즘 테스트, 코딩 테스트에 도움이 되죠. 그런데 뭐 미적분은 잘 모르겠어요. 미적분이나 대수는 아직 잘 모르겠고, 집합론, 명제 이런 부분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페르미추론이나 맥킨지적 사고방식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데요. 맥킨지적 사고방식은 일단은 어떤 사물을 고찰할 때 이제 분류를 할 때 빠짐없이, 중복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열하고 그 안에서 사고를 펼쳐가는 거죠. 이건 주로 기획적인 부분이나 에러 처리, 이런 부분, 예외 처리 같은 데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. 그리고 페르미추론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때 약간 휴리스틱하게 미루어서 추정해 보는 거죠. 추정해서 그 안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숫자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.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보통 이제 스루풋 계산해야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때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하에서 촘촘하게 논리를 쌓아가면은 혹시 가정이 달라지더라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어요. 이게 예전에는 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면접이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었다고 하는데 뭐 요즘은 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페르미추론,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늦은 나이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. 저도 이제 많이 연습을 했죠. 일단 약간 암기보다는 적성시험 또는 수능시험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좀 이게 감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특히 수학적인 거, 계산하는 거,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쓰는 덧셈 곱하기 이런 앱들이 있어요. 두 자릿수, 세 자릿수, 네 자릿수 이렇게 자릿수를 설정해 가면서 덧셈이랑 곱셈을 할 수 있는, 연습할 수 있는 암산 앱인데 그거를 앱 아이폰에 깔아놓고 출퇴근 때마다 시간 되는 대로 계속 했어요. 그래서 두 자릿수 곱셈이나 세 자리, 네 자릿수 덧셈을 보고 뭐 한 30초 안에 암산으로 푼다,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이런 암산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페르미추론을 하거나 이제 말하자면 뭐 서버의 스루풋을 계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목 지점을 추론한다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. 예를 들어 전국에 3만 명의 유저를 확보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30번 정도 접속을 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보내거나 받는 데이터가 한 번에 뭐 30KB 정도가 된다. 그랬을 때 1시간 또는 1초에 어느 정도의 스루풋이 올 건가, 이런 것들 추론해야 되는 거죠. 그것도
몰리는 시간에 그랬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메커니적 사고 방식이나 그 다음에 페름추론의 이제 수리적인 감각을 더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. 최근에 이제 댓글에 어떤 분 달아주신 거 보면은 이제 그 2100개 정도의 행정구역이 담겨져 있는 한글로 제이슨 배열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받는 게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남겨주신 적이 있었는데,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한 글자는 초중 중성으로 해서 3바이트고 보통 행정구역이 뭐 최대로 잡아보면 한 5글자 정도 된다고 치고 평균적으로, 그러면 3바이트 곱하기 5 거기에 만약에 제이슨 스트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또 3바이트가 더 더해지겠죠. 그러면은 9바이트라고 해야 되겠네요. 9바이트에 9글자 곱하기 3바이트 곱하기 2100,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몇 킬로바이트 정도 될 것인가 하면은 뭐 한 100킬로바이트가 안 될 것 같아요. 딱 지금 생각하기에도. 그럼 이 정도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올 때 뭐 1Mbps, 1Mbps, 100Mbps 요 사이에 이제 속도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0.5초 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성능 병목이 되기는 어렵다. 아마 0.01초 내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의 병목이 되는 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로직,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태가 전파되는 게 훨씬 더 성능의 병목이 될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짧게 찍어봤는데요. 수학적인 공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. 두 번째로 페름추론이나 그 메커니적 사고방식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.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